한국의 여야가 그렇게 대립해서 싸우지만은 여당이 잡든 야당이 잡든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4차 산업이라고 부르는 플랫폼 AI 등 문제하고 외노자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여야가 서로 앞장서서 외노자를 들여오고 또 더 나아가서 플랫폼이나 AI, 4차 산업이라는 데에 몰두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소수의 자본을 가진,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국민 다수를 위한 것인가? 이걸 갖다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죠. 오늘 조선일보 이면에요. 요금 인상에도 택시기사 2,700명이 하차했다. 여전히 야간에 택시를 잡기가 힘들다. 이런 기사를 쓰면서요. 저는 좀 황당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12시 돼도요. 택시 잡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10시부터 학정요금이 적용되고 20%가 또 12시 넘어서 2시까지는 20, 20해서 40%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40%가 비싼데 12시에 택시 잡기가 어렵다고요? 자, 그런데 그럼 왜 이런 보도를 했을까요? 현 정책으로 악순환 계속된다. 최근 4년 새 기사 3만 명 넘게 줄었다. 야간에 법인 택시 10대 중 7대가 논다. 택시 회사는 경영 악화, 입단 파산, 요금 오른 뒤 승객도 더욱 더 감소.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뭘 써놓고 있는가 하면 결국 요금 올려줘봤자 택시 잡기는 여전히 어렵다라는 이런 사실 아닌 내용과 택시 기사나 택시 회사들이 다 놀고 있다. 경영 악화가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는 가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 타다 금지법 여파로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법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하려면 11인승 이상 차만 운영하고 관광용으로만 사용하게 하고 공항 항만에서만 대여 반납할 수 있고 6시간 미만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러니 새 서비스를 내놓기 어렵다. 이러는 사이에 택시업계에서는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한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과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자사 가명 택시 기사들에게 콜 몰아주기 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257억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한국서 타다 사라진 사이에 우버 70개국에서 월 1억 명 이용, 음식 배달, 금융 서비스까지 하고 우버 운전자는 북미에 200만 명, 그리고 동남아에서 유행하는 우버인 그랩은 동남아 8개국에 500만 명이 이용한다. 국내에서는 타다가 규제에 막혀 사라졌지만은 해외에서는 우버, 리프트, 그랩, 디디 출신 같은 택시 서비스가 출현해서 모빌리티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자, 결국은요, 이 택시를 갖다가 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택시업사 손 털고 나가라. 현재 택시기사들 손 털고 나가라. 결국은 이런 것은 다 4차 산업이라는 플랫폼이 해라. 이게 이제 혁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택시회사 문 닫고 나가고 택시기사들 손 털고 나가고 개인 택시 다 접고 이제 이런 것이 열리는 것이 누구를 위한 혁신입니까? 요금 인상에 택시기사들이 하차하고 택시회사가 놀고 있는 부분은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택시가 공급이 많지요. 택시 타는 사람 수요에 비해서. 그리고 요금 인상도 어떻게 보면 충분하지 않지요. 그러다가 불경기에 지금 택시 수요는 줄어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게 무슨 모빌리티를 안 해서 벌어지는 일입니까? 그래서 딱 이런 어마어마한 기사, 택시 업계를 갖다가 넘겨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 그것 말고 또 오늘 기사가 더 있습니다. 월 350만 원에도 외노자 안 와. 70대 어르신까지 채용. 인력난 시달리는 지역 중소기업. 코로나 후 외국인 근로자 수 줄고 일 수월한 호텔, 모텔, 청소 등의 외국인 근로자 몰려 평균 연령 65세 이상 제조 공장도 있어. 업체들 계약 딴해도 물량 못 채워. 법무부 외국인 비자 등 대책 마련. 자, 이러면서요. 350만 원을 줘도 외국인 근로자가 안 나와서 70대 노인까지 채용해도 지금 모자라고. 외노자는 호텔, 모텔, 청소 등으로 다 가버리고 노인들이 일을 하고 있다, 공장에. 그래서 외노자를 구하도록 외노자를 갖다가 대량 수입해야 된다. 요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거가 외노자 인건비가 그렇다고 저렴한 것도 아니고 5인 이상 제조업 공장에서 외노자에게 월급 350, 5인 이하는 230 정도를 지급하고 공장 규모와 관계없이 4대 보험 들어줘야 되고, 어제 제가 이야기했죠.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외노자가 25%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최저임금 상승과 코로나 이후 인력 부족 현상으로 3년 전보다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1.5배가량 늘어났다. 중소기업 사장들 사이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C급 공무원이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 그래서 소독용품 공장에서 일하는 유모 씨는 외국인들은 우리처럼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게 아니라 50분 일한 뒤 10분 쉬기를 반복하더라. 우리는 계속 일하는데요. 이들이 쉬는데 한국인은 일할 수 없어 다 같이 쉬는 문화가 정착이 됐다.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노년층을 고용하고 있지만 생산성 문제에 부딪힌다. 청년 외국인들이 한 달에 물량 1,000만 원치 일을 할 때 노인들은 700만 원가량 일을 한다. 계약기간 안에 처리해야 될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잔업을 해야 되고 노인한테는 잔업수당까지 줘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부족 문제가 심해지니까 정부가 대책에 나서서 단순 노무, 비숙련 E9 비자로 들어왔더라도 국내 4년 이상 처리하고 한국어 능력이 좋으면 숙련 E7으로 전환해 주겠다. 그러면서 5년 이상 장기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는 외노자의 한도를 올해 2,000명에서 35,000명으로 17배 확대했다. 그래서 이 외국인에게 앞으로 근로자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주권까지 주는 것을 검토한다. 이럽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 외국인도 와서 공장에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실토하면서, 그래서 한국 노인들만 일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고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또 외노자를 더 불러와서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사 요지잖아요. 자, 한국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일해가지고 돈을 주는 게 맞지요. 그리고 그 노인들한테 월급 주고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정부가 근로 잔여금을 줘서 한국 사람들을 일을 시키는 게 맞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노인들은 다 가난해가지고요. 지금 빈곤층으로 되어가고 있는 마당에 그 사람들 일을 해야 살 거 아니에요. 일을 할 수 있으면요. 생산성이 떨어지면 그걸 정부가 좀 보조를 해주서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지요. 오늘 보면요. 구글이 작년에 한국의 매출을 3,449억이라 신고했지만 사실상 10조를 벌었다. 법인세 최대 4,420억을 내야 되는데 실제 납부는 169억이다. 그래서 강인규 교수가 재무관리학회 세미나에서 발표했어요. 외국계 공룡 플랫폼 실태를 파악해서 조세 정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 법인세는 구글이 낸 169억의 26배에 해당된다. 막대한 돈을 버리고도 과세 신고한 것에 최대 30배쯤 매출을 올렸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2022년 매출을 3,449억이라고 했는데 최대 30조인 10조 5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될 법인세는 4,420억으로 추정돼서 169억 납부한 돈의 26배에 이른다. 이같이 추정한 구글 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최대 IT 기업 네이버의 지난해 매출 8조 2,200억을 넘어서고 법인세는 카카오의 지난해 납부한 2,418억을 넘어선다. 구글 코리아의 매출 법인세는 우리나라 최대 플랫폼 기업 이상인데 감사 보고서상으로는 중소기업 수준이다. 그래서 외국계 플랫폼에 대한 조세 정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다. 국내 토종 플랫폼 기업이 불공정한 경쟁에 놓여 있다. 구글의 국내 영향력은 국내 IT 기업보다 크지만 얼마를 버는지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 시장에 대한 파악이 기본인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국내 플랫폼은 계속 잠식된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자, 이런 기사들의 기본적인 부분은요. 이제 플랫폼이 국내의 다른 걸 다 뜯어먹다가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거대 공룡 플랫폼이 이제 국내 플랫폼을 뜯어먹으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또 플랫폼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게 외노자를 확대하자고 하는 것이나 플랫폼이나 AI나 4차 산업을 확대하자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소수 기득권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부동산업은요, 플랫폼하고 관계없었습니다. 과거에 택시도 플랫폼하고 관계없었어요. 예? 과거에 음식 배달도 플랫폼하고 관계없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옷을 사는 것도 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플랫폼화 되어서 거기에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갑니까? 과거에 한국의 일자리들요, 작은 공장에도 한국 사람들 일 많이 했습니다. 자, 경쟁력이 점점 약화돼도요, 정부가 좀 지원해주고 이러면요, 여전히 작은 공장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외국인한테 넘기고 또 더 넘기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놓은 게 외국인에게 이제 이민 허가해주고 영주권 주고 오래오래 한국에서 돈 벌어먹게 해주자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중에는 25%가 월급보다도 더 많은 실업급여도 받아갔습니다. 이게 나라 꼬라지입니다.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국민 다수를 위한 나라라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